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은행 개인금융 지원자 고성령입니다. 현재 기업은행 개인금융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역량은 개인 고객의 확보와 비이자 수익의 확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세 가지 역량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고령사회와 저금리 기조에 대비해 펀드 자격증과 AFK 자격증을 공부하며 고객님께 상품을 권유드릴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년 동안 시민체육센터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며 고객님께 이해하기 쉬운 정보의 제공을 목표로 방법을 생각했고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컴플레인을 감소시킨 경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원으로서 지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하며 도난동 지점을 방문하였고 상권과 지점 그리고 주 고객층을 분석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갖춘 세 가지 역량으로 기업은행의 동반 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행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령 씨 참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성령 씨의 어떤 경험이나 뭐 이런 표정이나 좀 더 자소서 내용을 보면 네. 꼭 우리 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나 다른 영업 직군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은행을 IBK로 지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된 내용 중에 기업은행이 평균 금리가 시중은행들 중에 신용대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높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저는 기업은행이 그만큼 어려운 고객들에게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저의 가치관이나 아니면 자라온 환경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기업은행에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는 기업은행에서 제가 실천하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화은행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개인 고객이 낮을 뿐더러 그리고 또 기업 고객의 개인 고객 전환도 낮습니다. 그러한 점을 제가 행원이 되어서 개인 고객 확보를 통해서 지점의 발전과 저의 역량을 성장을 통해서 동반 성장하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높다고요? 기업은행이? 네네.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높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고객한테? 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저신용 등급자나 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폭넓게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금리가 높으면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안 좋잖아요. 네네. 예. 근데 어떤 면에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 평균 금리가 높은 이유가 우선 가산금리 때문인데 네. 그 이유는 그만큼 신용 등급이 낮거나 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힘든 고객님에 대한 네. 대출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많이 고객을 접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신용자나 네네. 그러니까 그 소비자층, 고객층을 조금 더 넓힌다. 네네. 더 네. 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세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직접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었고요. 일단 뭐 기업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까지는 잘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덧붙이면 좀 더 의욕적인 모습이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유에서 타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서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들 서민이나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많이 포용할 수 있는 은행이라서 여기를 오게 됐다라는 그 설명은 중간 과정이 설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 고객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인 고객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확보하실 거세요? 네, 우선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실행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지점 내부적으로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싶은데요. 네. 도남동 지점에 방문했을 때 네. 뭐 시중 타 은행에 비해서 돋보기나 계산기 이런 비품이 부족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점 입구에 턱이 있어서 또 입장하기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작은 점부터 개선해서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남동 지점 특성이 회사가 많은 상권에 그 지점 뒤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령층 또한 청년층이랑 노년층이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생각한 게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서 청년층이나 개인 사업자 고객님께는 소매 금융을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또 노년층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연금 보험을 통해서 노후 자산 관리까지 두 가지 방법으로 청년층과 그리고 노년층에 대한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령 씨는 기업은행 통장이 있으세요? 네, 다른 은행 대비 어떤 게 좀 좋던가요? 평생 한가족 통장 입출금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선 혜택이 환율 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중 입출금 이용 시 월 10회로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은행을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그 은행에 대한 지원 관심은 사실 내가 그 통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여부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이 어떠한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 줄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불 예금과 여신의 확보가 네. 좀 그 어떤 경쟁력의 키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요구불 예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네. 지금 요구불 예금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네. 비중이 현재 낮은 상태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경쟁이 치열한 네. 거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 뭐 네.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 요구불 예금이 그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최근에 예대율 규제가 들어가면서 시중저축은행에 이제 적용이 시작되면서 은행사들 간의 대출 잔액 대비해서 예금 잔액이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시중 다른 은행 같은 경우 4%대 적금 상품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예대 마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규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어떤 활동은 해야 되고 또 규제 적용시키려면 그거에 맞춰서 예금 잔액 또한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현재 은행권들은 중소기업 대출과 그다음에 개인 예금의 확보 이 두 가지 경쟁력으로 정확하게 그 규제 한 가지만 어떤 규제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대율 규제는 대출 잔액 대비 예금 잔액을 규제하는 거로 현재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중 다른 금융권이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훨씬 넘어서 120%, 150%까지 진행하면서 건전성에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자소서에 요구불 예금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요구불 예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요구불 예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사실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그 지원자가 답변을 했던 내용은 예대율 차이라든지 이제 규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히 맞지는 않는 답변이죠. 사실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는 저축성 예금의 어떤 작은 금리 변동에도 일반 이 소비자들이 갈아타기 때문에 그런 좀 요구불 예금이 감소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좀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유로 해서 이제 요구불 예금이 줄어든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요구불 예금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본인이 자소서에서 이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작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역에 네. 은행 방문해 보셨잖아요. 네. 도남동 지점에. 네. 그러면 도남동에서 다른 은행에 비해서 비품이라든지 뭐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다른가요? 다녀보셨으니까. 네, 우선 기업은행 도남동 지점의 내부 약점은 다른 은행 대비 수신 창구가 훨씬 적었습니다. 개수가 우선 3개였고요. 그에 따라 고객 대기 장소 또한 줄었습니다. 그게 지점의 약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강점은 여신 창구는 7곳으로 시중 주변 은행 대비 가장 넓고 많은 창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을 관찰한 거는 저는 알겠는데요. 네, 다른 은행들은 어때요? 다른 은행도 비교를 해보셨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은행은 고객이 대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같았습니다. TV가 항상 켜져 있었고요. 네. 장소 또한 넓었고요. 그다음에 화분 같은 경우도 조성이 잘 돼 있어서 네. 고객님들이 넓은 공간에서 화분이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방문했을 때 장점이 우선 주차 공간이 개인적으로 확보가 돼 있었고 지점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이용하시는 고객님이 불편 없이 바로바로 지점 앞에서 주차를 통해서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은행 쪽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설립되고 핀테크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네. 그러면서 지금 지점들이 다 축소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행원의 역할도 조금씩 변화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고성령 씨가 생각하는 향후에 은행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향후 은행원의 모습은 더 이상 자기의 역할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레이어로 자금 설계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봇 어드바이저나 이런 무인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면서 네. 행원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이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고객의 정량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를 파악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격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든지 기존의 은행과는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띠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은행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자라면 이 산업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점점 행원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상에서 네. 그 재미있는 표현이 중도해지 건수를 줄이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때 상황이 저희는 등록을 정해진 시간대, 정해진 인원수대로 이렇게 고객님들을 받고 있었는데 고객님들이 운동을 하시다가 중간에 안 나오거나 해지를 하신다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점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 운동 이 선생님 그리고 이 시간대 들어가기 위해 다른 고객님들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이 자리 언제 생기냐고 여쭤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좀 더 고객님의 재미를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객님은 이 운동을 하시려고 며칠 전부터 기다리시고 계속 물어보셨다고 하면서 네, 말씀드렸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상에 있는 경험은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해지라고 하는 좀 신선한 소재였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자기소개서 상에 있는 경험을 얘기할 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 방식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은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의 액션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경험적인 측면은 잘 서술한 것 같습니다. 왜 7일이라고 하는 주어진 등록 기간에 네. 3,000명의 회원이 등록하기엔 짧은 시간인 거죠? 저희가 8시간 일하면서 매 1시간마다 고객님들을 셔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았는데요. 네. 이때 인원이 되게 저한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한 타임에 뭐 많게는 100명까지 되는 인원을 빨리 처리해드려야 되고 고객님들께서는 운동을 가셔야 하는데 등록을 해야 하니까 불편함을 많이 표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청과 불만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찌됐건 자동적으로 갱신이 안 되나요? 네, 자동적으로 갱신이 안 되고 매번 매달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차라리 창의적인 경험을 자동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창의적인 경험이 아닐까요? 아, 네, 그렇게 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네, 생각을 잘 그냥 못했습니다. 등록 기간 연장하면 된다. 네, 이렇게만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그냥 거예요. 기간의 여유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14일이면 거의 한 달의 절반인데 그 너무 길어지면 문제점은 없나요? 이쯤 되면 고객님들이 등록을 다 하시고 저희는 이제 일반 입장이나 이런 걸 받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상 못하게 늦게 등록을 하시는 경우에 아직 이제 와서 등록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경계가 좀 모호해진 게 있었습니다. 본인의 창의적인 경험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자기소개서 상에서 뭔가 좀 의구심이 남아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고 또 제가 오히려 역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창의적이지 않냐. 그걸 너무 좀 쉽게 수긍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준비성은 느껴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비이자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어떤 상품들이 있으세요? 좀 펀드 공부를 했었고 음. 또 기업은행의 펀드 네, 종류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펀드 어떤 상품에 대한 고객 확보를 위해서 네. 본인의 뭐 분석력이나 적극성을 발휘해서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한번 좀 지금 한번 네.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 네, 고객님께 리즈 환기를 먼저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저금리로 은행에 그냥 돈을 예치하더라도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데 고객님께서 아무래도 그냥 돈을 묶어두시기보다는 조금 더 수익성을 생각하신다면 뭐 기업은행의 KB 중소형주 펀드와 같이 현재 수익률이 9% 정도
유지하고 있는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객님의 재무 목표에 맞춰서 고객님 결혼 자금 준비하셔야 되는데 조금 여유 자금 있으시면 이쪽으로 한번 펀드에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님의 니즈를 자극할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자소서에 그 작성한 내용 중에 비이자 상품 확보를 본인의 분석력과 적극성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비이자 상품의 확보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의도의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석력 그리고 뭐 적극성 이건 이제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본인이 증거할 수 있는 경험 사례 혹은 앞으로 본인이 만약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명확한 전문성, 구체성 이런 내용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좀 표현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애매한 표현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표현을 하진 못하고 결국 그 얘기는 분석력과 적극성을 본인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갖추고 있다는 증거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기획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네. 이건 어떤 고객 응대 매뉴얼을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네.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코스 요리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을 당시의 일입니다. 고객님이 20대 고객님하고 또 40, 50대 고객님이 많이 다르셨다고 판단했던 게 뭐 20대 고객님의 같은 경우는 물티슈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네. 40, 50대 고객님의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서비스 매뉴얼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서 아르바이트생들 다른 친구들을 교육할 때나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뉴얼에 추가해서 그대로 교육을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뭐 아시게 된 사항이신가요? 네네. 대략 한 어느 정도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그 판단을 하셨어요? 저는 19살 때부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의 기간 동안 하신 건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다면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저의 정보가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서 작성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험을 좀 금융 업무에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적용을 시키실 겁니까? 우선 저는 저만의 충성 고객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님을 많이 응대하면서 고객님의 성향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대응해야 하는 저의 태도 이런 거를 경험으로 많이 느끼게 되면서 고객님과 그냥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안부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관계로 저만의 고객님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그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객 응대 매뉴얼을 작성을 했던 경험이 있다, 기획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객 응대 매뉴얼을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이유와 그리고 금융 산업을 본인이 이제 금융 직무를 함에 있어서 그 금융 직무에 맞는 그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될 그 매뉴얼과의 어떤 적합성을 좀 찾아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적합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또 자소서에도 본인이 언급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례를 찾아내지 못했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많은 서비스직을 일하면서 배운 것은 크게 느낀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의 스타일의 사람과 다양한 성향 그리고 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행동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고객님들에 대해서 사연이나 마음을 듣고 또 지점이나 매장 안에서 제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고객님을 챙기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령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봤는데 뭘 또 안녕하세요. 반가워가지고. 네. 성령 씨, 우리 모의 면접 봤는데 네. 어땠어요? 우선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면접 오기 전에 어차피 사람이랑 얘기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무서울 게 있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무섭고 떨리고 급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무섭겠던가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가진 경쟁력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물어봐 주시는 분들은 이걸 의구심을 품고 저한테 이렇게
반대로 또 질문을 해주시니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자꾸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면접 경험이 좀 많으세요? 네, 처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자신이 없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뭐 무섭게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네.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대답하기가 곤란했던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저는 여기 면접관님이 봐주신 질문 중에 네. 분석력에 대해서 음, 약간 스스로 확신을 가졌는데 음. 그 부분이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음. 이게 분석력이 아닌가? 이렇게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남들은 인정 안 해주는 건가? 이렇게 그야말로 이런 거죠. 우리 성령 씨가 자 이런 사례를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례를 누가 들어봐도 아 저거 굉장히 분석적으로 저 일을 지금 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이제 그게 사실은 분석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이건 이래서 분석이고 이건 저래서 분석입니다라고 하면 이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외에도 다른 우리 성령 씨가 이렇게 답변했던 내용들을 보면 뭔가 하나 이렇게 팩트를 던지고 그 팩트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새로운 다른 본인만의 어떤 의미를 부여한 그런 내용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질문도 하고 해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가 같은 맥락이 아닐까. 그래서 뭐 분석력이다라고 이렇게 딱 단어를 써서 자 이게 분석력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연스럽게 누가 느껴도 아 이건 분석력이구나, 분석력을 갖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좀 콘텐츠나 사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지금 취업 준비하시면서 네.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자소서를 쓸 때 회사 인재상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회사의 방향 쪽으로 제 경험을 빗대어서 맞춰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 기준으로 회사를 분석하고 여기에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방향을 잡아가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게 아직 구분이 확실히 안 됩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성령 씨가 장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어떤 조직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인지상이나 그 회사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관심도 정도를 그 앞부분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또 지금 계속 강점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분석력이잖아요. 네. 그럼 그 분석력이 우리가 면접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석력이어야 되는데 네. 어떤 과정이나 결과가 정말 그게 객관적이고 분석력을 드러내는 결과여야 되는데 네.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 판단해버린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 전자가 훨씬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후자 쪽에 내가 좀 그 분석을 한 게 정말 정확하고 또 그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비중을 좀 늘리면 되는 거고요. 일단 자소서에서 저는 두 부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좀 되셨어요? 네.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령 씨가 원하는 기업에 입사를 좀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좀 조언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네. 네, 탐정 선생님부터 조언해 주세요. 저는 일단 이 서비스 관련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이 면접을 했던 모습들이 뭐 표정이나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의사소통력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근데 다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답변이 급하다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급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 그 의도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의도에 적합한 멘트를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빨리 이 답변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좀 조급함 이런 걸 좀 갖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로 이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조금 그 점점 더 이제 면접관의 의도와 조금씩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약간 아쉬웠고요. 그리고 그 금융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뭐 아까 뭐 요구불 예금도 제가 물어보고 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의미나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이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좀 차이가 있을 때 답변이 사실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전문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고성령 씨는 본인이 경험한 경험치를 되게 신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조금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라고 좀 단정, 결론을 좀 빨리 짓는 것 같은데 되게 좀 위험한 자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보다도 아까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체계적인 어떤 과정을 통한 확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하셔야
그래야 좀 압박을 덜 받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량적인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 산업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많은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당신네 지점을 가보니까 이런 게 부족해라는 얘기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더 거시적인 분석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정량적인 내용들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태도도 좋고 또 아까 뭐 어느 정도의 뭐 능구렁이 같은 뻔뻔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답변하면서 계속 뭔가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당하게 내가 자신이 있어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약간 자세가 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좀 본인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와 매칭이 되는가라는 부분은 조금 그래서 본인이 보여지는 모습을 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눈동자가 좀 많이 금방금방 휙휙 돌아가세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딱 쳐다볼 때 정확하게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도 좀 약간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보여지는 모습이 좀 더 준비를 하시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성령 씨 어떤 표정이나 이런 네. 거는 좀 저는 잘 봤고요. 네.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좀 자신감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좀 뭔가 고객을 많이 대하고 저희가 좀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좀 작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면접에서는 조금 더 어깨를 펴시고 좀 바른 자세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자소서나 이런 거에 그동안의 경험치가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녹아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금융 쪽에 어떤 자격증 준비하는 거나 그런 공부하고 있고 내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자소서에는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 경험만 많이 있구나라고만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하셨어요. 오늘 첫 면접인데.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되게 눈이나 어떤 이런 표정이나 또 아까 센스 같은 것도 보였어요. 그죠? 장점이 또 있으시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 조언만 조금 보완하셔가지고 자신감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치지 마시고 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